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폐렴이나 세균 감염 같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적인 차원의 정책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길거리와 쉘터에서 숨진 노숙자 수는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831명을 기록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심혈관 질환, 폐렴, 당뇨, 암, 간경변, 심각한 세균 감염 등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을 앓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사망률은 458명이 숨진 지난 2013년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LA 카운티의 노숙자 수도 급등했는데 지난 2013년 기준 39,463명에서 지난해에는 57,79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숙자 수는 28%나 뛰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조나단 쉐린 박사는 노숙자 사망률과 정신질환자 수가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며 비자발적 치료 대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주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정신질환도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는 헌법상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와 법안 개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5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10곳의 저소득층 주거시설 건립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3분의 1인 667유닛은 정신질환자들에게 제공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최근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산타바바라 카운티 몬테시토 지역 주민들이 남가주 에디슨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주목됩니다. 소장에 따르면 토마스 산불 진원지인 산타폴라 지역 변압기 2개가 폭발하면서 주변 나무들을 태워 토마스 산불을 초래했다면서 이번 피해 책임이 남가주 에디슨사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 주민들은 최근 쏟아진 폭우로 지반이 약한 토마스 산불 피해 지역에 대규모 진흙 사태가 발생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7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는 지난해 7개월 동안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 줄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시행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 금지 등 일련의 반이민 정책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USA 투데이는 글로벌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추이와는 반대로 미국행 관광객은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의 엄격한 입국 수속 절차와 전자기기 등에 대한 까다로운 검색 기준도 미국행 관광 수요를 위축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풀이됐습니다. 영화배우 겸 제작자 마이클 더글러스가 과거 자신의 제작사에 고용한 여성 작가를 지속해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연예 매체 헐리우드 리포터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말 더글러스의 제작사 스톤브리지 프로덕션에서 일했던 작가 겸 저널리스트 수존 브로디는 더글러스가 수차례 자신을 성희롱하고 성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로디는 헐리우드 리포터에 더글러스가 외설스러운 귀옛말을 작업장에서 속삭이곤 했다면서 1989년엔 더글러스의 아파트에 대본 작업을 하러 갔는데 더글러스가 바지춤에 손을 넣어 내가 보는 앞에서 자위 행위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글러스는 브로디의 주장에 대해 30년이 지나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당혹스럽다면서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발언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위험한 유혹, 원초적 본능 등에 출연해 스타덤에 오른 더글러스는 월스트리트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로 8가지 암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셋째 딸의 이름을 밝힌 유명 연예인 부부가 화제입니다.
이 밖에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입니다. 단 한 번의 혈액 검사로 8가지 암을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과학자들은 목요일에 사이언스지를 통해 이미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1,00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암의 8가지 유형 중 약 70%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암 탐색이라고 명명된 이 혈액검사법은 난소암, 간암, 위암, 췌장암, 식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등 8가지 암을 평균 70%의 정확도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책 생검이라고 불리는 이 혈액검사법은 암과 관련된 16개 유전자의 DNA 변이와 암과 관련된 8가지 단백질 수치를 종합평가해 암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현재 암이 조금이라도 진행된 사람들에게는 이 검사가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리모를 통한 출산으로 화제가 됐던 카니에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 웨스트 부부의 셋째 아이 이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소셜미디어에 시카고 웨스트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셋째 아기 이름을 카니에 웨스트의 홈타운에서 유래한 시카고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니에 웨스트는 시카고의 경의를 표하고 2007년 작고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막내딸 이름을 시카고로 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웨스트 부부는 앞서 지난 16일 그녀가 왔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셋째가 딸임을 알린 바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 작년 7월 대리모를 통한 셋째 출산 계획을 공개하며 카다시안이 2번의 임신 기간 중 태반 유착증을 알아 더 이상의 임신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한파가 풀리면서 이번에는 다른 문제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텍사스 휴스턴 지역 주민들은 갑자기 높은 건물에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통행길 안전을 위협받았으며 차 등에 덮개를 씌워야만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서는 비정상적인 추위가 이틀 동안 계속되면서 손상된 파이프가 이번에는 해동이 되면서 누출되어 뉴올리언즈와 주변 지역의 수압이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으로 뉴올리언즈와 주변 주민들은 물을 절약할 것을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뉴올리언스와 주변 지역의 학교들은 금일까지 3일째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점차 누그러지는 날씨는 반갑지만 급변하는 기온은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